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 광주다운 의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광주광역시의회 정순애 부의장입니다. 제296회 임시회가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15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시정 질문과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광주 발전을 중심에 두고 시정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제296회 임시회 주요 내용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송형일 의원과 장재성 의원, 정순애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및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와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33건, 동의안 8건, 건의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규정안 1건으로 총 44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조례안 중 광주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5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광주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신창동 KBS 제3라디오 송신소 폐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 안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먼저 송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광주시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광주광역시 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왔으나 시민의 권익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중요도를 감안해 조례로 명확히 민원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광주시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보호 지원, 전담 조직 또는 추진기관 설치 운영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스마트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스마트 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등 지역 스마트 농업 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해 스마트 농업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2045년 탄소 중립 도시 강주에 발맞춰 기후환경과 자원 전략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학교 자원 재활용 교육을 통해 교육과목 책무를 규정하고 자원 재활용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자원 재활용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과 학교장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보관시설 설치 및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감은 자원 재활용 교육을 위하여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 교육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생태 교육이나 체험 중심의 실천적 환경교육과 연계하여
친환경 미래 교육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활동을 시의회 차원에서 펼쳐 나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해에 투명 방음벽에 부딪히거나 시설물에 부딪혀서 죽는 새들이 800만 마리에 이릅니다. 강주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신고된 동물 중에서도 새들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의 때문에 죽어가는 새들이 많다라는 건 우리 인간의 삶에도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새들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과 강주시에 공공건축물에 조류 충돌 저감 방지 테이프를 부착해야 되고요. 민간 건축물의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투명 벽에 죽어가는 새들이 줄어들므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생명 존중 도시 강주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인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자치경찰이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서 광주광역시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애초 계획대로 오는 2023년까지 치유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과거 한전배구단 연고지 이전에 관련한 광주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참여자의 73.3%가 반드시 유치한다고 찬성할 정도로 시민들 또한 배구단이 유치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 준비를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직업교육 발전 계획과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TF를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 실습의 향방을 결정짓는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의 혁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한 회의 결과를 공개하시고요. 민간 참여를 확대하십시오. 소위원회 활동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로 선순환 직업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력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광주전략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취업이 확대되고 과목이 변경되며 현장 실습 기회가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우리 취업지원센터 기능을 좀 전면적으로 보강하여 직업개교 선생님들의 일의 경감과 학생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립학교 교사 정원이 3,929명이고 정교사를 제외한 기간제 교사가 737명, 그러니까 18.75%입니다. 그중 파견 교사를 대체하는 기간제 교사는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교사가 출산이나 육아, 질병 등으로 휴직할 경우 한시적인 효율적 대체 인력이 기간제 교사라는 점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기간제 교사의 채용 문제를 거론한 것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여건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담임교사 10명 중 4명이 기간제 교사라는 사립학교 문제와 교원 공백은 기간제 교사로만 대체하면 된다는 편의주의식 인사행정,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첨단 3지구 토지 보상 절차를 좀 AI 측정단지 사업에 존폐에 좀 달려 있습니다.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주분들의 요구 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조속한 부지 매입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가 데이터 설치와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좀 마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한 우리 AI 기업 유치에 정말 더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자동차나 헬스케어, 에너지 중심 AI 선도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한 민간 투자를 받아서 재정의 약함을 보충을 해야 되죠. 근데 민간 투자법은 우리 조례상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사전 견제 장치를 줍니다. 왜입니까? 남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법도 일종의 민간 투자를 받아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도 민간 투자법 같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업들이 민간 투자 사업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 사전에 의견을 나눠서 이 사업이 적당한 것인가, 정당성이 있는가, 절차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부터라도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한 시의 종합적 주택 수급량 분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더불어 신구 아파트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 균형감 있는 추진을 할 것인가,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가 지금부터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건설사주도 고분양가 공급에 따른 적절한 대책 마련, 1, 2인 소형 세대수 증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향후 사회 구조 변화에 대비한 주거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소송으로 적지 않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재정적, 행정적 영향력이 크게 발휘될 만한 사건들은 필수적으로 법률적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가액에 따른 획일적 기준으로 사건의 경중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리고 소수의 직원이 많은 소송 업무를 맡고 있는 근무 여건 개선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소송 업무에 앞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실질적이며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패소가 유력한 사건의 경우는 향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 7월 구조 안전 확인 용역을 통해서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번의 홈 경기를 치르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관람객이 뛰어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축구 팬들은 사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시민들이 과하다고 느낄 만큼 철저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사업들의 완성도 높은 진행을 위해서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첨단 3지구와 산정주택단지 그리고 군공항 등은 이 향후 인구 유입 대상 지역으로 선제적 교통망 확충이 요구되고 있고요. 인구 밀집 지역은 주정차 문제와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다원화된 교통 지휘 체계는 교통복지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철도 2호선의 성공적인 완공과 그에 따른 노선 개편을 통한 대중교통 연계, 또 추가 노선 설치와 신교통수단 도입, 그리고 호남권의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교통 컨트롤 타워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내밀면서 봄 기운을 되찾고 있는데요. 포근한 햇살 맞으면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